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웹이라는 게 결국 두 대의 컴퓨터가 통신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특정 컴퓨터를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보통 부르고 또 특정 컴퓨터를 서버라고 부르죠. 자, 이거 클라이언트 서버 구분하는 방법은 프로그램이 뭐가 설치되어 있냐를 가지고 따지면 됩니다.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컴퓨터가 이제 클라이언트 컴퓨터고요. 이 톰캣이나 아니면 우리처럼 지금 스프링부트 이런 걸 이용해서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를 서버 컴퓨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개가 HTTP라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서버에서는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자바를 가지고 막 처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브라우저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HTML 문서로 보내죠.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HTML 문서가 슝 넘어가가지고 이 브라우저가 이 문서를 읽어서 렌더링을 해준다. 우리 눈에 예쁘게 보여준다. 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썼단 말이에요. 자바스크립트. JS. 자, 그리고 자바라는 걸 쓴단 말이에요. 자바. 자, 그럼 자바가 실행되는 컴퓨터는 여기입니다. 서버. 그러니까 자바를 가지고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DAU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컨트롤러에서 뭐 데이터를 처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바를 가지고 하는 행위들은 여기서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가 여기 HTML에다가 작성한 스크립트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JS 코드가 HTML 문서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HTML 문서를 실행시켜주는 주체는 브라우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JS 코드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실행이 됩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의 자바 코드는 서버에서, JS,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글쓰기 해가지고 등록해서 딱 경고창 띄우는 거. 그죠? 자, 지금 제가 경고창을 띄우는 이 모든 행위는 여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오로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가 우리가 그 화면에다 입력창에다가 그 값을 입력을 안 하면 브라우저가 아예 막아가지고 이 요청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톰캣 쪽, 서버 쪽으로 전송 자체를 안 합니다. 브라우저가 막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니까. 자, 제가 뭐 이제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컴퓨터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요새는 개발이 진입 장벽이 조금 낮아져가지고 누구나 좀 이런 정보들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조금만 해킹을 하면은 이거 우회할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브라우저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브라우저에 대해서 조금 아는 유저가 우리 사이트를 사용을 하다가 자, 제가 F12를 누른 다음에 F12 누르면 개발자 도구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브라우저에서 제공을 하는 건데 자, 개발자 도구 F12 누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나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개발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맨 끝쪽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요.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면 여러 가지 이제 설정값들이 있거든요. 프리퍼런시스라고 해서 자, 그 중에 이제 우측 하단 쭉 보시면은 이제 개발자가 이게 이제 내 거 테스트 해보다가 자바스크립트가 너무 좀 번거로워서 끌 수도 있거든요. 이 디버거 쪽에 보시면은 disable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은 이제 이 브라우저는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분명히 저는 이거 건들지 않았거든요. 밸리데이션 체크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온전하게 있는데 등록하면 넘어가요. 그렇죠? 해서 이렇게 생겨버려요. 우리가 힘들게 막아놨는데 요거 체크 하나 하니까 뚫려버린 거죠. 당연히 요거 얘도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수정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인 이용자들은 뭐 이런 거를 굳이 할 이유는 없겠지만 뭐 심심해가지고 뭐 이런 거 꺼서 이렇게 우리 사이트를 좀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상 밸리데이션 체크는 그 프론트에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프론트에서도 해야 되고 어디서도 반드시 해야 된다. 서버에서도 얘가 클라이언트가 이제 데이터를 넘길 텐데 이게 올바른 데이터냐라는 거를 더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버 쪽에서도 체크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티클 컨트롤러로 갑니다. 라이트 먼저 할게요. 라이트. 자,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꺼놓은 상태라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안 먹어요.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하면 무조건 넘어오거든요. 넘어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제목이랑 내용이라는 게 자, 이 타이틀과 바디라는 이름으로 이제 컨트롤러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여기로 넘어오죠. 라이트라는 매핑 메서드로 넘어와요. 자, 여기서 이 타이틀 바디 요 변수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DB에 저장하는 코드를 바로 실행할 게 아니라 여기서도 밸리데이션 체크를 해라. 자, 타이틀 점 자, 트림 하시면은 자바에도 트림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좌우 공백을 제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랭스 있죠? 자, 얘가 0. 자, 공백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타이틀이 아예 이렇게 너릴 수도 있잖아요. 자,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은 여기까지 내려가면 안 됩니다. 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리턴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스트링으로 리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자,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컨트롤러 메서드에서 리스폰스 바디가 없는데 리턴을 한다라는 건 템플릿 이름을 적는 거잖아요. 그죠? 공백은 안 됩니다라는 템플릿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게 올바르지 않은 프로세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되니까 사실은 여기서 종료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예외를 발생을 시키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throw new exception인데 보통은 이제 런타임 exception이고요. 이게 런타임 exception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제 왜 예외를 발생시키는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라고 하면은 잘못된 인자를 넘겼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코드를 봐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illegal argument exception으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예외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하는 exception이 자바에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exception을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잘못된 상황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예외를 발생시키고 아예 끝내겠습니다. 이때 여기에다가 메시지를
더 구체적으로 적을 수가 있죠. 뭐라고 할까요? 제목은 공백일 수 없습니다. 자, 요거랑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바디도 체크해야죠.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여전히 지금 스크립트 꺼져 있어요. disable. 그래서 이제 공백을 등록을 하게 되면은 넘어는 갑니다. 자, 근데 이제 등록되는 게 아니라 서버에서 자, 제목은 공백이니까 더 이상 진행 안 시켜줄 거야 해서 에러 내고 끝내죠. 그래서 목록 보시면은 자, 이거 54, 55번은 아까 제가 테스트할 때 등록한 거고 이제 더 이상 등록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엔드 쪽, 서버 쪽에서도 밸리데이션 체크를 해야 된다.